효과를 높이는 침점이 있어요. 침을 놓기, 이제 본격적으로 침을 놓기 시작하겠습니다. 침을 놓는데, 이건 이제,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베이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효과를 높이는 침점. 여기에서 침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건데, 지난 시간에 배운 침점하고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효과를 이제, 높일 수 있는 것. 비장과 교감점입니다. 비장점과 교감점. 비장은 심장과 폐, 그쪽 부위에 있죠. 심장, 폐, 비장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순서가 심, 폐, 비장. 이 비장과 교감. 비장은 2학년 선생님 계세요? 안 계시나요? 그럼 강순재 선생님. 네, 소리 차단 찾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그래요. 2학년 선생님, 비장과 네. 교감 쪽에 좀 읽어주실래요? 비장하고 교감이요. 비장은 오장육부의 어머니 역할을 한다. 오장육부가 병의 원인일 때 비장점을 활용한다. 또한 자궁, 난소, 고환 문제가 있을 때 비장점은 반드시 사용한다. 교감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장기를 관장한다. 교감점을 활용하면 치료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비장은 우리가 오장육부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비장 기능이 안 좋아? 우리가 비위라고도 하지만 비장 기능이 안 좋아? 비위가 안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오장육부 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비장은 오장육부의 어머니니까. 그래서 오장육부의 병에 있는데 그 원인이 비장일 때가 꽤 있다는 거야. 또 자궁, 난소, 고환 문제 있을 때도 비장점은 반드시 사용됩니다. 비장 기능이 안 좋아? 그러면은 냄새에 되게 민감하시죠. 오메가3 같은 것도 잘 못 먹죠. 생성 비린내가 자꾸 넘어온다고 해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비장 기능이. 그다음 교감은 어디에 있냐면 이 침점 보세요. 교감 침점이라고 있거든요. 교감점은 이제 뇌간 쪽에 호밑인 그쪽 부분에 교감점이 있어요. 바로 밑에. 지난번에 제가 나중에 올려준 그 침점 보면은 교감점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큰 사진 중에서 교감점을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이 교감은 우리가 잘 알죠. 교장 교감이 아니고 교감이죠. 교감과 부교감. 교감, 부교감.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자율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자율신경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부르죠. 지금 밤이에요. 밤에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을까요? 부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을까요? 부교감. 예, 부교감이 항진되어야지 잠을 자죠. 교감신경은 우리가 말하는 활동을 할 때, 지금은 이제 여기 듣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배워야 되니까. 머리가 계속 곤두서 있잖아요. 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때를 이제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밤에 자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이 계속 일을 하면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밤에는 부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다시 말하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시소 같은 거예요. 교감이 항진되면 부교감은 저하되고요. 부교감이 항진되면 이제 교감신경이 이제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 항진되어야 되고, 낮에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야 되죠. 근데 요즘에는
반대로 되는 케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율신경에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걸리는 질환들이 신경성 질환들이죠. 자율신경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이제 무슨 증후군, 그렇지 않으면 공황증후군, 뭐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밤낮, 교감과 부교감. 다시 말하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볼게요. 음식을 지금 사과, 이제 고구마가 있어요. 요즘 감자가 핫하니까 감자 먹어볼게요. 감자를 구웠습니다. 찐감자가 맛있나? 아무튼 감자가 있어요. 감자를 소금에 찍어서 먹었어요. 입에 넣는 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내 의지죠. 그건 교감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씹었어요. 씹고 나서 목구멍에 삼켰어요. 그 삼키기까지가 교감신경이에요. 삼키고 나서 그 다음에 식도를 통해서 아까 소화기관 쪽 보면은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뭐 간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제 영양소가 가겠죠. 목구멍에 넘어간 그 다음부터는 내 의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소화하지 마, 소화시키지 마. 안 돼, 나 그거 먹으면 살쪄. 소화 절대 시키지 말고 다시 변으로 보내줘.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 몸의 부교감 신경들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교감신경이 이제 항진되었다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부교감신경이 일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 침점과 신문점입니다. 강순재 선생님, 아까 안 계셨나? 네, 있습니다. 네, 침점과 신문점 좀 읽어주세요. 네, 침점과 신문점. 침, 육체적인 고통을 다스린다. 신문, 정신적인 고통을 다스린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침점과 신문점. 침점을 아까 보세요. 침점을 보시면 육체적인 고통을 표현을 하는 게 침점이고요. 신문점은 정신적인 고통을 다스리는 게 신문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피지라. 피지라는 모든 장기, 내 몸에 여기 틀어져 있고 저기 틀어져 있고 저기가 항진되어 있고 저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들을 제자리로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피지라예요. 피지라는 읽어볼게요. 뼈, 근육, 연골, 장기 등 신체 각 부위가 지나치게 이완되거나 굳은 부분을 원상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심신이 피곤할 때도 피지라점을 활용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네 번째, 신상선 내분비. 신상선 내분비는 이제 말이 좀 어렵지만 침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이제 볼 있는데 제일 밑에 쪽에 있는 침점이에요. 이제 그 흐르는 그쪽 고리, 이제 귀 위에서 물을 이렇게 붓는다고 생각하면 물방울이 이렇게 맺히는 그쪽 있죠. 해서 이제 귀 밑으로 물이 흐르겠죠. 이제 그쪽이에요. 거기가 이제 신상선이고 그 옆에 얼굴 쪽에 있는 게 내분비점인데 이 신상선과 내분비는 호르몬을 관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해석하는 걸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그쪽이 흐르신 분들 있죠. 그쪽 물을 보면 물이 떼글떼글떼글 바로 흘러버릴 것 같은 그런 분들 보셨죠. 그런 분들을 동그라미 쳐서 뭐라고 했어요? 호르몬 기능이 약하시네요. 이제 이렇게 언급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호르몬을 관련된 침점입니다. 신상선은 부신피질 호르몬을 말하며 내분비점과 함께 호르몬 계통의 질병을 다스린다. 각종 염증이 심할 때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편도선이나 갑상선 계통의 질병에도 신상선과 내분비점을 활용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첨혈입니다. 이첨혈은 이제 귀 이자, 첨단 첨자 해서 혈인데 그 귀의 제일 꼭대기, 내 귀를 한번 접어보세요. 절반을 얼굴 쪽으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딱 접으면 제일 꼭대기의 한 가운데 거기가 바로 이첨혈이에요.
저희는 이제 함부로 피를 내지는 않아요. 침을 놓을 때는. 왜냐하면 그 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귀를 한마디로 사열침으로 피를 엄청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엄청 시원하기는 해요. 하지만 그 피로 인해서 나한테 상처가 오거나 그 피가 오염이 돼서 제2차, 제3차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도 꽤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사실 불법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위생을 엄청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저희 이 책에서는 절대 귀에 피를 내라고 하지 않아요. 피를 웬만하면 내지 말아라. 그런데 한 곳에는 좀 피를 내주라고 얘기를 하는 점이 바로 이첨혈이에요. 이첨혈은 피가 이제 계속 흐르는데 막혔을 때 딱 뚫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이첨혈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경기를 해. 뇌중풍으로 갑자기 쓰러졌어. 그랬을 때 이첨혈에 피를 빼면은 그 압이 빠지면서 응급처치에 필요한 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혈압이 있어. 매일 이첨혈을 사혈을 해줬더니 혈압이 이제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첨혈에 이렇게 이제 사혈이라고 해서 피를 내주는 게 이제 유일한 침점이 이첨혈이라고 보시면 되고, 혹시 피를 내주시더라도 꼭 소독된 알코올솜을 이용하시고, 항상 위생에 신경 쓰시고, 혹시 내가 손에 상처가 있거나 그럴 때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혹시 에이즈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 몸은 소중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 신경 잘 쓰셔서 이렇게 하시고요. 모르는 사람이 쓰러져. 그럴 때는 절대 이첨혈에 사혈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잘못되면 다 내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그런 건 하시는 거 아닙니다. 가까우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한테만 이첨혈 사혈을 해주시면 되고, 응급처치라고 해서 길 가다가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혹시 이첨혈에 사혈을 하면 그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제 의인으로 나섰다 그 사람이 잘못되면 모든 건 내 탓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고요. 그 밑에 읽어볼게요.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등이 발생했을 때 24시간 이내에 이첨혈에 침을 붙여 사혈하면 치료 효과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이 책에서 사혈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유일한 부분이 이첨혈입니다. 실제로 이첨혈을 계속 이렇게 사혈해서 이제 피를 뺐더니 뇌졸중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사람이 멀쩡해진 케이스도 봤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장 중요한 침점이고, 이제 침점입니다. 6번째, 기본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모두 다 침을 놓으셔야 돼요. 침이 없으시면 스포츠님하고 같이 해서 끼리끼리라도 한두 명은 만나시잖아요. 아무리 코로나라고 해도 만나시잖아, 한두 명은. 그 사람들한테 침을 꼭 놔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침을 못 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죠. 이 침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냥 놓으십시오. 그냥 놓으셔야지 이 방에서 그만큼 얻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뭘 놓냐? 기본방을 놓고 오실 겁니다. 기본방.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우리가 초등학교가 기본이 있듯이 이게 기본방이에요. 기본방은 7가지 침점이 있습니다. 음과 양을 나타내는 심장, 신장. 오장육부의 어머니 비장. 그 다음에 자율신경을 나타내는 교감. 육체적인 고통을 나타내는 침점. 정신적인 고통을 나타내는 신문점. 아픈 몸을 모두 제자리, 건강한 상태로 오게 하는 피지라점.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사람 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라든지 제가 올려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봐서 확대를 해보세요. 사진으로 된 것은 이제 노란색으로 노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이거보다는
제가 올린 사진 중에서 좀 밝은 색으로 된 거 있죠? 네.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이 침점 위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침점 위치도에서 보면은 빨간색으로 된 거, 심장, 신장, 비장, 교감, 자율신경이라 했죠? 침, 신문, 피지라. 이렇게 7점이 바로 기본방입니다. 이 기본방을 틀리셔도 돼요. 무조건 놔보셔야 돼요. 처음에 침 났는데 정확하게 났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천재였던지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나서 이게 기본방을 주로 놓으면 됩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해오셔야 돼요. 기본방을 공부를 해오시고 기본방을 그림을 그려오시든 기본방을 무조건 외워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숙제는 기본적으로 이 기본방 중심으로 나침 몇 번 났어요? 단톡방에 자랑질 하셔야 돼요. 그게 출첵입니다. 자랑질. 나침 기본방 났어요? 기본방 몇 개 그려봤어요. 그게 이제 침점이고 그게 이제 숙제고요. 그걸 많이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 다음 주에는 기본적인 침점을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지난주 한 주간 하셨는데 이제 가장 수고해 주신 두 분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국 사장님. 네. 계속 그 사진 올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셨는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해드리면서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도 되게 짧은데 계속 해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 게 점점 찾아보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가 제가 더 많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부터 하실 때는 제 의견보다는 올리신 분들이 내 의견은 이렇다 이렇게 먼저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거기다가 리플을 달아주는 형식으로 하는 게 서로 이렇게 배워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건의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스크 벗고 사진 찍어달라는 거.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김미서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보니까 너무들 열심히 하시는데요. 사진이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사진도 자꾸 찍어보지 않으면 아까 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찍어보지 않으면 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점차 이 기본방 위치열까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며칠 동안 기본방 놔보고 그려보고 또 사진 정확히 찍어보고 그거를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안 계시는데 가장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분이 이제 사실 단체 카톡방에 계시잖아요. 그분을 연결해서 한번 목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분이 이제 전화번호 연결이 안 돼서 다음에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됐는지 들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카톡방에 지난번에는 이름을 올리셨던데 지금은 그 이니셜로 옮기셔서 올리셔서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웬만하면 저희 단톡방에 반민영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난 한 주 정말 이침 소통방이 시끄러웠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도 동기부여 받았습니다. 많이 찍어보는 거, 그리고 많이 보는 거, 그다음에 더욱이 많이 놔보는 게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놓을 자신이 없으면 많이 찍어봐서 많이 이렇게 상담을 들어보면
본인의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많이 찍어보시는 거가 실력 향상에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밤민영님이 연결됐어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진짜 많이 찍으셨는데 한마디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아니요, 그 스피커폰 켜고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요, 제가 나가야 돼요. 네. 잠깐만요.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잘 아, 들려요. 이거 잘 들리세요? 네네. 여기 또 어디 식당에 있어가지고 좀 이따 저기 좀 침 놔드리려고 네네. 밥 먹고 좀 시끄러워 나왔어요. 네, 잠깐 한마디만 해주시고 네. 다시 들어가시죠. 아니, 예,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거 제가 못 봤던 부분들도 이렇게 분석도 되고 하는데 좀 더 하고 싶은데 다른 분들 또 기회 또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너무 제가 그래서 조금 많이 지켜보려고 하는데 많이 도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팀은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배워도 끝이 없고 그래서 계속 기회가 있으면 예, 제가 좀 많이 더 배워서 활용해서 많은 분들께 제가 배운 거에 또 경험했던 부분들을 더 또 공유도 하고 싶고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 숙제가 뭐라고요? 기본반. 기본방 나보는 거.